안녕하세요. 요즘 핫 이슈로 떠오르는 바이브 코딩으로 iOS 앱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만들 앱은 AI에게 목적지까지의 경로와 예상 시간을 알려주는 앱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로케이션 앱으로 정하고 스위프트와 스위프트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기본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에러 없이 빌드가 잘 되는지 기본 앱 화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끝났으면 이제 바이브 코딩을 위한 커서 AI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만든 프로젝트를 커서에서 열어주세요. 폴더 접근 권한을 요청하는 팝업이 나타나면 허용해줍니다. 이제 좌측의 노트패드를 열어두세요. 이곳에 AI에게 만들어달라고 할 앱의 요구사항이나 상세 내용을 적게 됩니다. 녹화 후 최근 커서 AI가 업데이트되면서 설정 메뉴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용 방법은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코드베이스 인덱싱 항목에서 프로젝트가 인덱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닥스는 AI가 참고할 문서를 등록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테스트를 위해 미리 등록해둔 것들이 있는데 함께 다시 등록해 보겠습니다. iOS 개발에 필요한 공식 문서들을 추가하겠습니다. 스위프트 공식 문서 URL을 복사해서 등록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것들은 모두 지우고 NU 버튼을 눌러 스위프트 문서 URL을 붙여넣습니다. 골뱅이 뒤에 붙는 이름은 커서에서 문서를 검색할 때 필요한 키워드이니 식별하기 쉽게 등록해주세요. 추가로 필요한 다른 문서들도 같은 방식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애플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UI가 작성될 수 있도록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도 등록하고 비동기 처리를 위한 컴바인 문서도 추가합니다. 우리는 코어 데이터가 아닌 스위프트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므로 스위프트 데이터에 대한 문서도 등록해줍니다. 저는 UI 작성을 더 잘해주길 기대하며 스위프트 UI 튜토리얼도 추가했는데 이 부분은 선택사항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왼쪽에 있는 노트패드에 앱의 세부 요구사항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요구사항을 작성한 노트패드의 이름은 나중에 구분하기 쉽도록 변경해주세요. 노트패드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으니 이름은 명확하게 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AI에게 요구사항대로 앱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차례입니다. 요구사항을 적은 노트패드를 연 상태에서 채팅창을 열고 아까 등록했던 참고 문서들을 추가해줍니다. 골뱅이 기호를 입력하면 문서 목록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필요한 문서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빠진 문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AI가 참고할 문서를 지정한 뒤 기본 요구 사항대로 앱을 만들어줘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설명을 한국어로 해달라는 요청을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영어로 출력될 수 있습니다. 저는 커서 무료 버전의 오픈 AI API 키를 연동해 사용하고 있어서 경고창이 나타났습니다. 유료 버전을 사용하면 이런 경고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저는 일단 오픈 AI API 키 연동을 비활성화하고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다시 요청해 보겠습니다. AI가 참고 문서와 프로젝트 구조를 분석하며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하네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중간중간 AI가 파일 삭제나 변경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데 이때 억셉 버튼을 눌러줘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꼭 확인해 주세요. 프로젝트 폴더를 열어보면 AI가 작성한 코드와 폴더들이 많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I가 변경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는데 제가 미처 보지 못했네요. 이렇게 중간중간 확인 버튼을 눌러줘야 다음 단계로 진행되며 그렇지 않으면 작업이 멈춘 채로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앱이 거의 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X코드를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폴더와 파일들이 정말 많이 생성되었네요. 하지만 아직 빌드 에러가 남아 있습니다. 발생한 에러들을 해결하기 위해 AI에게 다시 수정을 요청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며 코드를 고쳐나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빌드에 성공하고 앱이 실행되네요. 과연 잘 만들어졌을까요? 온보딩 화면은 요구사항대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보딩 화면이 끝난 후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문제가 있네요.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으니 이 부분도 다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이제 지도가 잘 나타납니다. 아까 온보딩 화면이 다시 뜨지 않은 것은 앱이 처음 실행될 때 한 번만 나타나도록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엉뚱한 곳을 가리키네요. 시뮬레이터 위치를 애플 본사로 설정해뒀는데 한국 지도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위치 정보 사용 권한이 설정되지 않아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AI는 프로젝트 설정 파일의 정보를 직접 변경하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이 불가능해서 제가 직접 권한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프로젝트 정보 파일에 위치 정보 사용 권한을 추가하고 기존 앱을 삭제한 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온보딩 화면이 뜨고 권한 요청도 제대로 나타나는군요. 허용을 누르니 제가 시뮬레이터에 설정해둔 애플 본사 위치로 지도가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 테스트로 근처에 있는 도넛 가게를 목적지로 경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경로가 제대로 표시되고 예상 시간과 거리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검색했던 기록도 잘 저장되는지 확인해 보니 목록에 잘 남아있고 경로도 문제없이 표시되네요. iOS 개발에서의 바이브 코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점, iOS 개발도 충분히 바이브 코딩이 가능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잘 활용한다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 및 한계, 프로젝트 설정 파일 수정이나 권한 설정 등은 여전히 개발자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AI가 생성한 디자인 패턴이나 설계가 팀의 규칙과 맞지 않을 수 있어 코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발 지식과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발생하는 에러를 해결하며 기능을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가 코딩을 도와주더라도 개발 언어와 플랫폼에 대한 공부는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